요 부장판사는 이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 그래서 비난 가능성 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초범 감경을 선언했듯이 유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모의한 정황이 없고 그다음에 소방청에게 전화를 단 한 통만 했고 그다음에 단전 단수 추가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단전 단수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검찰의 15년 구형을 7년으로 이게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초범 감경인가요,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하도 욕을 먹으니까 초범이라는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왜 초범이라는 말을 그렇게 거기다 쓰냐면 그 판결문의 마지막에다가 그 형량을 그 정하는 사유와 관련해서 그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과 유무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일종의 그 부동 문자로 박혀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일반 범죄의 재판처럼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런 그 뭐랄까 좀 나태한 생각, 헌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생각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뭐 초범이라고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여기 초범에다가 중점을 두고 내가 깎아준 게 아니다라는 볼멘 소리를 이제 뒤에 이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도 역시 그 감경하지 않아야 될 사유를 감경 사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내란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든다. 아무리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주요 임무 종사를 인정한 바에는 이상민의 위치가 행안부 장관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중앙고등학교 동문들끼리의 연속되는 어떤 이심전심으로서 연락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범행 전후에 이상민과 윤석열 간의 통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아예 그 내가 본 기록에는 없으니까 이런 점들을 감경 사유로 삼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미흡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단전 단수에 그 직접 그러면 이상민이 가가지고 수도관을 깼어야지 그러면 형을 더 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아니죠. 한덕수는 그러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뭘 다 막아서 그렇게 중형을 선고했나요? 그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헌법적 의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의 책임이 그리고 그 범행의 질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판단해야 될 일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 문자에 입각한 그냥 기술자의 모습으로 판결을 한 게 영혼이 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 다시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도 분명히 한덕수 전 총리가 초범이라는 측면에서 감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년을 더 중형을 때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덕수도 모의에 가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은 똑같아요. 이상민이나.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그런 측면에서 더 높이 평가를 받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가 너무나 놀랬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미워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진관 판결이 잘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의 특징은 철저하게 국민주권과 헌법 원리에 기반해가지고 모든 논리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 당시에 벌어진 상황, 그다음에 그때 마땅히 취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짚어낸 거거든요. 그거는 헌법의 측면에서 또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질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부작위에 의해서 그런 위치에서 반드시 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의무를 저지해야 할 의무를 진행하기는커녕 시킨 대로 더 꼼꼼하게 뭐를 더 보충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형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 이상민의 경우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판사의 시각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 하는 점들을 국민들이 이번에 꼭 인식을 하고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간절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